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자료를 좀 꼼꼼히 읽어보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춘곡인데요. 지금 날씨가 좀 살살해지는 이때 상춘곡, 봄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자, 그래도 봄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이 조기현 작가님의 상춘곡이라는 그림입니다. 봄이 느껴지나요? 우리 정극인의 상춘곡은 거의 최초의 가사, 가장 오래된 가사의 하나죠. 자, 이를 통해서 옛 선비의 봄을 즐기는 태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먼저 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죠. 자, 이제 상춘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는 꽃 피는 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자연이 보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죠. 자, 상춘곡은 봄을 감상하는 노래. 옛날에 쓴 글이지만 참 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봄의 흥취를 즐기며 부른 노래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옛 선인의 봄의 자취를 통해서 성큼 다가선 봄의 흥취를 또 느껴볼 수 있겠죠. 지금 가을에도 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연 속의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노래한 상춘곡에서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도 있고요. 정철의 성산별곡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송순의 면왕정가나 정철의 성산별곡은 강호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강호가도는 이런 뜻입니다.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버타며 지내면서 부른 노래. 자, 조선의 선비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지었죠. 자, 그러면 상춘곡이 어떤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원래 고문도 있는데 여기서는 고문을 현대어로 쉽게 풀었었습니다. 자, 홍진에 묻힌 분들 이내 생에 어떠한고. 자, 빨간 거는 뭔가 정의가 되어 있겠죠. 자, 홍진은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요. 자, 붉은 먼지가 있는 곳은 바로 속세를 뜻합니다. 자, 홍진과 비슷한 말로 풍진, 또 인간, 사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속세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내 생애는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고. 자, 속세에 파묻혀 사는 분들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고, 내가 부럽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따라서 어떠한 거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옛사랑 분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자, 옛날 사람들은 아마 그 고인들이죠. 풍류는 운치와 멋이지 않습니까? 운치와 멋. 미찰까 못 미찰까는 자, 미칠까 못 미칠까. 충분히 자기는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나는 예사람 풍류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가 많건만은, 천지간에 세상에 남자가 나만한 사람이 많다.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하겠나. 자, 살림은 자연이죠. 자연이고 여기는 바로 학문 수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풍류를 즐기는 곳이죠. 그래서 풍류를 즐기는 문화일체의 공간. 자, 여기는 바로 나와 하나가 되는 공간이 되겠죠. 자, 이게 살림은 내가 있는 곳 배경이 됩니다. 자,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을 마다하겠나. 마다하지 않는다. 자, 자부심 들어갑니다. 자, 자연에 묻혀 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마다하겠느냐.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수관모옥을 백개수 앞에 두고, 자, 수관모옥은 작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으로서 청밀한 삶을 뜻하고요. 백개수는 푸른 시냇물이 됩니다. 푸른 시냇물. 황신이 시조 기억납니까? 청산리 백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 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자, 거기서 백개수는 사람 이름이기도 했죠. 송조가집을 백개수 앞에 두고 풍월 주인 되었구나. 자,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죠. 선비들의 어떤 기상과 관계 있는 그런 나무를 할 수 있겠죠. 울울리에는, 자,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풍월주인은 풍과 바람과 다른 자연을 대유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풍월주인은 결국 자연의 주인입니다. 자연에 사는 사람, 은일지사를 가리킵니다. 풍월주인 대ը구나. ը구나는 감탄형 종결음이죠.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사인데요. 서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엊그제 되었는 새봄은 지금 시간적 배경이죠. 자, 시간적 배경이 새로운 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도화는 복숭아꽃, 행화는 살구꽃입니다. 자,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있다. 계절감이 나타나죠. 봄에 피는 꽃입니다. 자, 아주 석양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녹양방초는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입니다. 새우는 우리 가랑비. 자,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자, 도화 행화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가랑비 중에도 푸르도다. 자, 봄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도다. 감탄형 종결 의미가 쓰였죠. 영탄법이고요. 자,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면은 대꾸법입니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이거는 자연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칼로 마름질하여 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이, 자,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입니다. 물물마다 화려하다.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사물마다 아주 화려하다. 자, 봄 경치가 너무나 좋아서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착 펼쳐진 것 같습니다. 본 경치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숲으로 영원한 새는 춘기를 못 이겨. 자, 숲으로 영원한 새는, 자, 이거는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는 대상이죠. 사실은 자신이 춘기를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봄 기운을 못 이기고 있죠. 자, 자신의 감정을 새에 이입하고 있습니다.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교태는 아양을 뜨는 것이죠. 자,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자신의 느낌을 새의 의탁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라일체이니 흥인들 다를 소냐. 무라일체는 다른 말로 물심일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물건과 마음이 하나다. 똑같은 뜻이죠. 이건 바로 동화된 상태죠. 자, 무라일체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화자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의 지향점이 됩니다. 흥은 흥겨움, 화자의 정서가 되겠죠. 다를 소냐는 다르지 않다. 자, 사물과 내가, 자연과 내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일체감을 드러내고요. 요거는 다르지 않다는 뜻이니까 서리법이 됩니다. 무라일체니 흥인들 다르지 않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네. 이것도 대꾸가 되네요. 시비는 살인문. 옛날에 나뭇 가지 등으로 만든 대문이죠. 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 이래 걷는 것은 굉장히 유유자적하는 모습이죠. 한가롭고 걱정하는 모습이고요. 자, 정자는 화자의 위치가 되겠죠. 지금 화자는 정자에 가 있습니다.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자, 소요음령은 천천히 거닐며 실을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자, 소요음령하면 산일은 산 속의 생활이 적적한데, 조용하고 쓸쓸한데, 천천히 거닐며 실을 읊으면서 사는 산 속의 생활이 조용하고 쓸쓸한데, 한중진미랄 알리 없이 호대로다. 자, 한중진미는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맛. 자, 한가롭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그 즐거움이 되겠죠. 알리 없이 혼자로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이 없이 내 혼자 있다. 자, 여기까지 본사 1인데요. 아름다운 봄 경치와 하나 되어 즐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보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자, 여보 이웃들아. 이거는 영탄법이고 또 돈어법이 되겠죠. 산수는 자연 아닙니까? 아까 살인문에서 이제 더 넓은 곳으로 나왔죠. 그래서 공간의 확대가 됩니다. 가자스라는 청유형이죠. 함께 가자는 거죠. 청유형 의미는 나와 너가 함께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답청일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요. 자, 답청은 청명, 우리 산소를 돌보는 그런 날이죠. 아주 맑은 날입니다. 답청은 청명절에 풀을 밟으며 거니는 것이고, 욕기는 냇물에 목욕하는 것이죠. 또 이것도 역시 대꾸법입니다. 대꾸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겁니다. 형태의 반복입니다. 아침에 나물 뜯고 저녁에는 낚시하세. 자, 대꾸법은 설명했고요. 자,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요즘 집에서 쓸 담그는 일은 잘 없잖아요. 옛날에 술을 담그면은 이걸 걸러야 됩니다. 자, 갈건은 칡으로 만든 두건이죠. 자, 막 익은 씨를 두건으로 걸러놓고, 자, 이 부분에서 아주 소탈한 성격과 얽매이지 않는 삶의 모습이 들어갑니다. 술을 거르는 도구를 따로 마련한 게 아니고, 내한테 있는 거 가지고 바로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 도연명의 시 갈근 녹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꽃나무 가지 꺾어 샘하며 먹으리라. 자, 술 먹다 보면 취향은 내가 몇 잔 먹은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꽃나무를 가지 꺾어서 한 잔, 두 잔 헤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철의 시조, 장진주사, 한 잔 먹세 그려, 한 잔 먹세 그려, 이렇게 시작한 시조가 있습니다. 곧 꺾어 산 놓고 무진 먹세 그려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상당히 뭐라 할까요? 옛날 사람들이 서로 도연명의 시도 인용했고, 또 정철의 이런 부분도
서로 갖고 이런 걸 볼 때 독서를 상당히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청량은 잔에 배고 낙하풍이 문득 불어 녹수를 청량은 맑은 향기입니다. 하풍은 봄바람입니다. 낙홍은 동풍이라고 떨어지는 하고요. 붉은 것이니까 떨어지는 꽃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구법입니다. 맑은 향기는 잔에 배고 떨어지는 꽃인데 오세진다. 완전히 봄에 확 빠진 분위기가 됩니까? 자, 본사 2는 봄 경치에 도취되어 풍류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존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존중은 술동이 속입니다. 집에 술동이가 비었으면 내한테 알려라. 술을 사러 가야 되겠죠. 소동 아이들어 주가에 술을 물어. 자, 소동 아이를 한번 볼게요. 심부름하는 아이,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동도 아이고 아이도 아이죠. 이런 거는 의미의 중복이 되죠. 자, 조가에는 술집입니다. 술집에 술을 물어. 술집에 가서 술이 있느냐 물어서 술을 받아야 되겠죠. 집에 술이 없으면 술을 사야 됩니다.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통을 메고, 물론 대꾸가 됩니다. 미음 안보. 미음 안보는 앞에 소요 음령 기억납니까? 자, 나지기 실을 읊으며 천천히 거닐어서 바쁠 게 없죠. 이런 삶이 바로 유유자적한 삶이 되겠죠. 시냇가는 내가 가는 곳,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명사는 곱고 깨끗한 모래입니다. 모래가 맑다는 것은 물이 깨끗하다는 뜻이죠.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는 건 도하로다. 청류는 맑은 뇌물이지 않습니까? 도하는 혹시 도연명의 도하원기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한 사람이 겨울물가에 있었는데 복숭아꽃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라갔더니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니까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죠. 그 바둑을 두는 걸 보고 나왔는데 지금 자기가 살던 곳에 가보니까 자기를 몰라보는 겁니다. 자기는 잠시 바둑을 뜨는 걸 구경하고 왔는데 세월이 상당히 몇백 년이 흘렀는 거죠. 다음에 그곳을 다시 찾아가 봤으나 없었다. 자, 복숭아 꽃을 따라가서 만난 그곳, 그것이 바로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 이야기 그게 바로 도하입니다. 자, 도연명의 도하원기를 인용한 부분이 됩니다. 무릉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고. 자, 무릉은 이제 방금 도하원기 이야기했죠. 바로 무릉도원, 바로 이상향을 뜻합니다.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부여들고, 송간은 소나무 사이죠.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잡고, 산에 지팡이를 짚고 갔지만은 또 가파르니까 그래 두견화를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봉두는 꼭대기죠. 산 봉우리에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서 보니 천천말록이 곳곳이 벌려 있네. 우리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조감도라 하죠. 자, 조감도는 새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구름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이 밑에 눈에 보이겠죠. 천천말록은 수많은 마을, 바로 새 속이 됩니다. 자기는 지금 자연 속에 있는데 많은 사람은 새 속에 있죠. 자, 펼쳐져 있네. 연화일희란 금수를 펴놓은 듯. 연화일희는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죠.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바로 아름다운 경치를 뜻합니다. 이 금수는 비단이죠. 수는 비단입니다. 자, 금수를 펴놓은 듯 직유법이 쓰였네요. 엊그제 검던들이, 겨울에는 흙이 보이지 않습니까? 검던들이 봄빛도 유여할사. 자, 엊그제 검던 겨울 들판이 봄빛도 넘치는구나. 할사, 리을사는 감탄형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본사 3.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봄 풍경을 즐겼습니다. 자,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네. 이것도 대구법이네요.
공명은 공을 세우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 세속적인 삶이죠. 자, 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속적인 삶이죠. 자, 부귀 공명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지요. 자,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사실은 내가 공명을 꺼리고 부귀를 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객 전도된 표현, 주인과 나그네가 뒤바뀐 표현, 그래서 주객 경도된 표현이 됩니다.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어고? 자,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유법이 됩니다. 자, 대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관계 깊은 것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 예를 들면 머리를 깎다. 머리는 실제로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이죠. 자, 어떤 것이, 자연 밖에는 어떤 것이 없다. 이러니까 바로 의인법이 되죠. 이사할 거는 없다. 서리법이 되죠. 그런 자연 외에는 벗이 없다. 자, 이 부분은 또 소동파의 적벽부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인용함으로써 훨씬 더 내용이 풍요로워집니다. 단표누항의 헛된 생각 아니하네. 단표누항은 한 그릇의 밥과 누추한 거리, 자기가 먹고 사는 곳이죠. 청빈한 생활을 뜻합니다. 헛된 생각은 앞에 부귀공명이죠. 자, 흩어진 생각, 번잡한 생각, 부귀공명입니다. 자연 속에 살면서 세속적인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자, 백년행락은 한평생 살아가는 즐거움. 자, 한평생 살아가는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지요. 자, 요 마지막을 보면은 3, 5, 4, 4죠. 자, 이거는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죠. 자, 음수 이렇게 3, 5, 4, 3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음수율을 가진 가사를 전격 가사라 합니다. 이거하고 다른 가사는 변격 가사가 되겠죠. 자, 결사는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함입니다. 자, 봄의 흥취를 잘 보여주는 가사 상춘곡인데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가사 중에도 서정가사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가사, 양반이 썼으니까 양반가사가 되고, 전격가사는 시조의 종장과 가사의 끝이 닮았다는 가사입니다. 은일가사는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지은 가사. 또 강호한정가죠.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치를 노래하고 있으니까 강호한정가가 됩니다. 성격은 서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림처럼 드러났죠. 본 풍경이 묘사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봄을 또 예찬하고 있죠. 예찬적입니다. 특징입니다. 시선의 이동. 자, 살인문에서 시냇가 산꼭대기로 이동했죠. 자,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여줍니다. 서리법, 대꾸법, 직유법, 의인법, 고사, 인용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 최초의 양반가사입니다. 강호가도. 자,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자연에 응거하는 삶을 노래한 것이죠. 노래한 첫 작품에 해당된다. 자, 주제는 봄 경치 감상의 즐거움과 안빈낙도, 편안히 가난함을 즐기는 길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없는 게 또 현실적인 삶이죠. 자,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본문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서사는 자연 속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본사는 아름다운 봄 경치와 하나가 되어 즐긴다. 또 봄 경치에 도시되어 풍류를 즐긴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 봄 풍경을 즐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사는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한다. 가난하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을 자랑하고 있죠. 자, 다음 구절에서 물과 안은 무엇을 지칭하는지 찾고 흥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찾아서 보자입니다. 본문에서 했는데요. 물화 일체언이 흥인들 다를서냐. 물은 새가 있죠. 새를 통해서 나타나는 즐겁게 노는 존재. 춘기를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고 있잖아요. 자, 안은 납니다. 나는 이리저리 거닐면서 봄 경치를 만난 흥겨움을 노래하고 있죠. 시비에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그러면서 또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고 있죠. 작품의 마지막 대목에서 화자가 어떤 삶의 모습을 지향하는지 말해 보자입니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있사올고 단표노왕의 헛된 생각 아니하네. 자, 공명이나 부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백년행락 한평생의 삶의 즐거운 삶이 내만하니가 어디 있겠노.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가난하면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안빈낙도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죠. 그래서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이 화자의 생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거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찬성은 자연 인간에게 주는 평온과 안락함을 추구해야 한다. 쌤도 이쪽인데요. 세속적 욕망이 행복의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좁은 병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반대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에 퍼묻혀 사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요. 전부 산속에 살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 권력, 명예 등 세속적 가치도 또 중요할 수밖에 없어. 자, 송수는 10년을 경영하며라는 또 시를 또 시조를 썼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살펴보고요. 여러분, 이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